안녕하세요, 카스 정빈입니다. 야, 오늘 제가 드디어 극강의 패밀리카 두 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그리고 오른쪽 630i GT입니다. 딱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 가격 차이가 얼만데 요 두 차를 고민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계실 텐데, 오늘 두 차 이제 가격 차이보다는 아빠들이 고민하시는 2열 공간과 트렁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두 차 가격대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이 V90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는 최고 가격이 7,950만 원이고, 이 차 같은 경우는 가장 싼 620D도 8천만 원이 넘습니다. 물론 할인이라는 건 있지만 실제로 V90 크로스컨트리를 보시는 분들이 620D를 보시진 않고 630i 이 가솔린부터 보기 때문에 시작 가격 할인이 없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만 원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 차를 이제 고민을 하느냐, 내가 630i를 무리해서 사지 않고 이 V90을 사도 되느냐, 혹은 이 V90을 보러 왔다가 1,000만 원 더 주고 이걸 사면 더 괜찮지 않을까, 가격적인 부분도 고민을 당연히 하시고, 두 번째로는 출고 대기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V90은 1년 가까이 기다리다 보니까 기다릴 바에 조금 더 빨리 나오는 차를 사자라고 해서 이 630i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630i를 보다가 V90이 빨리 나온대, 전시차도 있대, 이러다가 이 차를 딱 고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대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쓰는 이제 두 차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전폭, 그러니까 가로 길이를 제외하고는 전장 길이, 전고, 휠베이스 모두 6GT가 넓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트렁크 공간에서도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촬영하기 전에 트렁크 공간을 한번 육안상으로 봤는데, 육안상으로 봤을 때 두 차의 트렁크 공간 차이는 거의 이제 없습니다. 또 뭐라고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럼 제가 요 앞에 있는 가리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딱 V90 크로스컨트리는 살짝 못 미치고요. 같은 물건을 지금 6GT에 놨을 때도 이 끝부분이 트렁크 끝에 닿지 않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세로 길이의 차이는 이제 거의 이제 없고요. 그렇다면 가로는 어떨까요? 가로로 딱 놨을 때 이 왼쪽을 최대한 뽑으면 6GT는 이제 오른쪽에 요만큼의 이제 공간이 남죠. 그리고 똑같은 거를 V90에 이제 놨을 때는 오른쪽 폭이 확실히 아까보다 6GT보다 이제 좁은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또 특징적인 것은 왼쪽에 턱이 하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길이는 거의 동일한데 좌우 폭에서 V90이 좁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요거는 딱 측정했을 때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만약 실생활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요 정도 차이는 테트리스로 뭐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차가 뒤로 이제 갈수록 떨어지는 디자인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헤드룸 부분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실제 제가 한번 탑승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딱 앉았을 때 일단 저는 두 차를 다 타본 상황이거든요. 6GT는 이 레그룸이 넓다는 느낌이 강해요. 하나, 둘, 세 개 정도 나오고, 그리고 헤드룸도 외부에서 봤을 때보다는 넉넉합니다. 진짜 넉넉해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 차의 이제 최대 장점은 2열 리클라이닝 기능인데 자동으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앞으로 했을 때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최대한 뒤로 했을 때, 그리고 시트 길이도 지금 한 요 정도,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간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보여드리겠지만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한 주먹 하나. 선쉐이드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스피커나 이런 뭐 공간들, 그리고 비필러에 있는 공조 기능, 에어벤트, 이런 기능들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이 무릎 공간과 선쉐이드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 2열 리클라이닝 기능, 이 세 가지가 차이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바로 또 이제 V90 크로스컨트리로 이동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또
넓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요 정도. 그러니까 거의 사이즈가 휠베이스가 수치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막상 탑승자가 앉았을 때 느끼는 차이점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차 같은 경우는 이 시트가 좀 꺼져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딱 앉았을 때 조금 더 여유로운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주먹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큰 차이는 없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차이점 딱 시트의 각도인데 각도나 시트 포지션의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아까 6GT는 앉았을 때 푹 안기는 느낌이었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위에 의자에 떠 있는 느낌이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헤드룸 같은 경우는 6GT가 여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 하나 정도는 아는데 요 하나 정도. 확실히 저 차가 떨어지는 디자인이지만 전고가 높아가지고 운전자가 탑승했을 때도 전고에 있어서 이제 여유로움은 뭐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거. 아니 이게 가만있어봐 이거. 요거는 이제 그 볼보가 앞으로 요건 그 S90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동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한번 해놓고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일단 이렇게 이제 그 자주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거는 애로사항 스피커 위치나 비필러 에어벤트 위치는 다 동일한데 한 가지 또 차이점이 2열 도어의 이제 수납 공간이 6GT가 이제 훨씬 이제 넓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런 공조 기능들은 저 차 이제 다 동일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열 이제 열선 시트 기능이 있고요. 요 이제 그 시트 길이, 좌방석 길이는 거의 비슷하고요. 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하면 지금 이 차는, 이거 뭐야, 이거 턱, 센터 터널 너무 높아요. 이게 너무 높아요. 이거는 볼보의 많은 사륜구동 차들이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시트, 각도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차이점은 이제 있을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내 도로 주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제 짧게 시승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6GT에서 인상적인 거는 정숙성이, BMW 이제 그 셀키6 엔진 자체가 정숙성이 상당하잖아요. 딱 처음 탔을 때 상당히 조용하거나 느낌이 있었고, 정차 상태에서 이 공간감을 느꼈을 때랑 주행했을 때 이제 공간감 차이가 이제 분명히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주행했을 때 이 차가 큰 차구나라는 느낌이 이제 더 강합니다. 위에 개방감도 그렇고, 코너링 할 때 흔들림 없이 잡아주는 느낌, 이런 부분도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있다는 것을 말씀을 안 드린다고 하면 이 차에 에어 서스펜션이 있냐라고 이제 의문이 들 정도로, 이 BMW에 탑재된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물컹물컹한 느낌보다는 단단하면서도 잡아주는 세팅에 가깝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정말 급가속 살짝. 이게 이 정도로 이 차가 딱 나갔을 때 잡아줘요. 2열에서 안정감은 굉장하다. 실제로 제 지인분이 이 6GT를 이제 패밀리카로 타고 있는데, 기존에 5 시리즈 탔을 때는 아기가 잠을 자지 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6GT로 바꾼 순간부터 아기가 잠을 잘 자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 무슨 느낌인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그 승차감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 2열 각도를 이제 조절할 수 없다는 거는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까 그 6GT는 제가 원하는 평소에 다니는 각도로 딱 하니까 좋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제 몸을 적응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딱 전면으로 봤을 때 개방감이 이제 6GT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고 차이에서 이제 비롯되는 게 이제 있어요. 물론 이 자동차의 이제 전방 시야가, 2열에서 봤을 때 전방 시야가 나쁜 건 아닌데, 6GT를 타다가 이 차를 딱 타니까 전방 시야 차이점이 있고, 한 가지 이 볼보의 장점이라고 하면 루프가 이제 끝까지 와서 개방감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똑같은 구간을 지나갔을 때 큰 차이가 거의 없어요. 지금 같은 구간 주행하고 있는데 또 아까처럼 살짝 밟아주세요, 주님. 이렇게 급발진을 했을 때는 6GT보다는 얘가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건 초반에 토크에 따른 차이가 있고 터보렉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가 한 타임 좀 늦은 게 탑승자한테는 급발진할 때 안정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좌방석 길이 차이가 이제 아까 점퍼를 입고 탔을 때는 크게 못 느꼈는데, 지금 좌방석 길이가 조금 의식이 돼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이 좌방석 길이, 얘가 좀 더 시트 길이가 좀 짧다는 느낌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V90 같은 경우는 시트에 좀 떠있다는 느낌이 주행하면서 강합니다. 푹 안겨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의자 위에 앉아있구나, 이제 이런 느낌. 착자감이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시트의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푹 앉게 해놨느냐, 아니면 위에 떠있게 만들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전체적인 승차감을 크게 좌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차 딱 그 1년에서 주행을 해보셨잖아요. 네네. 뭐 도심 주행이 지금 좀 어떠셨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뭐 승차감에서 큰 차이는 저도 못 느꼈고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트 이제 느낌, 이제 저희 BMW는 좀 이제 차에 감겨 있는 느낌이고 볼보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좀 제 기준에서는 딱딱하다. 시트 자체가. 그래서 뭐 이제 앉았을 때 척자감 제외하고는 이제 시내에서 큰 이제 승차감은 뭐 차이는 못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BMW 타보기 전에 V60을 타시는 게 낫다. 그게 좀,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되게 그 상대적인 건데, 만약 여러분들 이제 6GT가 가격적인 금액에 이제 부담돼서 볼보 V60을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정말 만족하는 수 있는 차입니다. 또 반대로 V90에서 1000만 원 이상 더 주시고 이 6GT로 가셔도 그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후회가 이제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 끝으로 오늘 리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